네, 통합신고 작성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신고는 출연재산이랑 결산서류 작성 방법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하게 이 출연재산과 결산서류가 합쳐진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통합신고는 홈택스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이 비슷해서 동일해 앞서 들었던 교육 내용과 동일하다 하시면 그냥 한 번 더 듣고 반복 학습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 명세 자료 공유법인 여기 누르셔가지고 결산 공시하셔도 되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실 거면 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여기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활성화가 되고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뭐 의무이행 하실 거면 의무이행 하시고 공익법이 의무이행, 그러니까 주식 보유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의무이행 신고가 있어요.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여기서 만약에 별도로 제출하셨다 하시면 저희 결산서류 하실 때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제출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연락 로그인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익법인의 결산 공시하신 내역들 모두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관련해서는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는 간편 서식 공시 대상 서식이다. 표준 서식은 별도로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서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감사인 그리고 기부금 단체 추천 보고 여기서 추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로그인하시고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 뜨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기부금, 공시 공개 연락 여기서 보이시고 신고 보고 전용 계좌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이제 4번, 5번, 6번, 7번 전자기부금 관련된 것들은 또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개별 발급, 일괄 발급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공익법인 관련해가지고 뭐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면 공익법인 사전 상담 신청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면으로 작성하시면 저희 관련된 총괄분께서 판단하시고 회신 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 세무도움 정보 안내에서 이제 관련된 납세 협력 의무랄지 세제 혜택이랄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뉴스레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통합신고는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들어가셔가지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연재산 보고서 들어가셔가지고 통합신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중에 하나만 들어가시면 통합신고를 작성하실 수 있는 화면이 구축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뜹니다. 요거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신고 도움자료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통합신고 하실 거면 이 표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편 서식자들은 통합신고 없다는 거 만약에 22년도 2023년도 11월 30일 이전인 서류를 결산서류 공시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준서식. 이 통합신고는 표준서식 대상자들만 작성 가능하시고 24년도 4월 달에만 작성 가능하십니다. 4월 지나서 통합신고 작성하시겠다 하시면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4월 지나서 기한으로 신고하실 거면 표준서식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개별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출연재산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개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되도록이면 통합신고를 작성하실 거면 4월 달 안에 이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개별로 신고를 했다 하시면 저희 통합신고 작성하실 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반대로 통합신고를 작성하시면 이제 개별로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통합신고 작성하시고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일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일반 서식 보고서 작성하기 들어가시면 통합신고 작성했던 내용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신 다음에 수정하실 부분만 수정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개별로 건건히 작성했던 이 결산서류 표준서식 작성하기 하시고 개별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셨으면 통합신고 작성하실 때 불로화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불로화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4월 달에면 진행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 출연재산이랑 결산서류 합쳐진 서식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제 이거는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고 요거는 출연재산 막 합쳐져 있습니다. 이제 서식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작성하실 거면 여기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연도 확인하시면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정보 입력 사항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주무관청, 관리 감독 받는 주무관청 입력하시고 위임기간 있으시면 가로치고 위임기간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기부금 단체 유형, 설립근거법, 설립 유형은 본인들이 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아시고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수 15번에 있는 이사수는 15번에 있는 14번에 있는 이제 이사 현황 명세서랑 일치가 되어야 되고 다음 봉사자 연인원 수는 연 6의 인원으로 작성하신다. 17번에 있는 고용 직원 수는 일용직을 제외한 공인 목적과 기타 사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를 모두 합산해가지고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0번에 있는 적용 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의료나 학교법인 같은 그런 특수한 법인들 제외하시고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으시면 됩니다. 49번, 51번, 52번은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여부 체크하시는 거. 이 서식은 결산서류 공시 서식과 동일하고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어려워 같네요. 잠시만요. 네, 재무상태표 입력하시면 단기, 정기분 입력하셔야 되고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산의 총계는 부채와 순자산 총계 합계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까지 확인해 주시고 공인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해서 격리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에는 전년 공시 자료 보전을 통해서 정기 자료 물어오실 수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9번에 있는 기타에서 공익법인별로 자산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부터 8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시면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별도로 구분 기재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채도 그런 식으로 구분 기재하실 게 있다 하시면 구분 기재하시면 됩니다. 순자산 같은 경우는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아까 뜬다고 했는데 자산의 총계와 부채와 순자산 총계가 일치가 안 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뜹니다. 단기에서 코드 자산 총계 통합과 이 부채와 순자산 통합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치시키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자동 채운 버튼 할 때도 오류가 안 생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운영 성과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수익 같은 경우는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회비 수익,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보조금과 기부금 구분해서 격리하셔야 된다. 기부금은 현금과 현물로 받은 내역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회비 수익. 명목상 회비일지라도 납부에 따른 강제성이 없거나 별도의 혜택이 없고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회비 수익이 아니라 기부금 수익으로 보시고 여기다가 합산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 목적과 기타 구분해서 격리하신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업 수행 비용. 그러니까 사업 비용은 사업 수행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과 모금 비용, 기타 비용으로 큰 틀로 나누어지고 이 사업 수행 비용 안에 분배 비용, 인력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분배 비용은 사업 수행 비용 안에만 있는 비용이시고
수혜자나 수혜단체한테 지급하는 지원금, 장학금 이런 게 바로 분배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을 하시는데 사업 수행이 필요하신 인력과 이제 일반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모금 인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합산해가지고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 수행이 필요하신 인력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고 급여를 뭐 얼마 줬는지, 평가금을 얼마 줬는지 여기서 구분하시고 밑에 있는 일반 관리 비용도 별도의 인력을 작성하실 수 있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관리 비용, 인력이 다르다 하시면 위에다가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익과 비용을 작성하시면 이 사업 이익이 나오고요. 사업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게 바로 사업 이익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유형자산 손상차손 선입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요. 또 비용이 있으시면 처분 손실과 손상차손 비용 빼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고유 목적 관련된 사항 조정하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 운영 이익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당기 순이익, 당기 운영 이익이 이 공익법인의 당기 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성과표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주석까지가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의 서류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문제없이 넘어왔다 하시면 자동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 파란색 셀이 채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흰색 셀은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셔야 된다. 이 금액이 위에 있는 자산 총액 금액이랑 또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구분하시고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일치가 아직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보시면 이것도 자동 채움 실행하기 통해서 다 작성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모두 채워지니까 별도로 수동으로 작성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 제대로 구분됐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말 버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눌러보시고 어떤 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에 있는 공인목적 사업 세부 현황. 정관에 기재된 공인목적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지역은 중복해서 체크 가능하시다. 밑에 있는 사업별 실적은 사업 수입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 구분하실 게 너무 많다 하시면 이 사업 수익 비용 큰 것만 3가지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합산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업 수익 비용 일치가 안 되시면 여기 또 안 넘어가시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니까 일치시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운영 성과표상의 사업 수익 비용과 이 비용 현황의 사업 수익 비용, 이 사업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업 수익 비용 합계 일치시키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8번에 있는 공인 목적 사업 수익 비용 세부 현황. 이거는 기부금을 누구한테 받았냐 여기서 작성해 주시는 서식입니다. 나머지는 자동 채용 실행하기를 통해서 작성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기부금, 현물과 현금으로 받은 기부금 내역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여기서 작성해 주시고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다만 현물로 받은 내역이 있다 하시면 이 기부 물품 단기 정기에다가 입력을 한 번 더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용도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업 관련해가지고 손익 세부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동 채용 실행하기는 이 11번에 있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만 자동 채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 수동으로 작성하셔야 된다. 이 금액은 출연재산 보고서 앞에 서식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근데 통합신고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연재산이랑 결산공시는 이 기타 사업 부분 일치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개별로 작성하신다 하시면 여기에 출연재산 보고서 블록이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통합신고는 그런 버튼이 없으니까 별도로 다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고, 10번은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유명세서. 이제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시면 3년 내에 그 직접 공인목적 사업에 전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연받은 재산 있으시면 이 출연자,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연자, 출연일자, 출연재산 종류. 다만 출연재산 종류가 토지나 건물이다 하시면 소재지까지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출연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 하시면 이 무기명자로 클릭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연받은 재산, 직전 4년 때까지는 얼마를 사용했고 올해는 사용을 얼마 했는지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사용하신 게 없다 하시면 그냥 영원으로 입력하시고 사용처는 미사용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만 출연받은 재산 사용하시면 돼요. 엑셀로 이제 블록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출연받은 재산 50만 원 기준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개별로 작성하시냐 합쳐서 작성하시냐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엑셀 블록이 서식을 통해서 엑셀 블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한데, 예를 들면 엑셀 서식 내려받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식이 뜨고요. 이 서식에서 입력을 이제 다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식이 별도로 있고요. 이제 재산 종류, 출연일자. 재산 종류는 이 빨간색 버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드를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이면 01, 예적금이면 02, 뭐 주식 출자 지분이면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재산 종류 입력하시면 되고요. 토지나 건물을 입력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버튼 보시면 출연 일자를 어떤 식으로 입력해라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작성 방법은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 종류랑 출연 일자, 출연자명, 그리고 내 외국인, 무기명 구분, 출연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처까지 입력했다 하시면 이 업로드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엑셀 블록이 일단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블록이에서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일 업로드해서 이 엑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만약에 오류가 있으시면은 오류 내역이 뜰 거예요. 오류 있으시면 오류 수정하시고 다시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류가 있으시면은 이 저장 후 이동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 수정 다 해주시고 마지막에 저장 후 이동이 활성화가 됐다 하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자동 채워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채워지니까 출연받은 재산 사용용서서 작성하실 게 너무 많다 하시면 이 엑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서 보시면 두 번째는 출연자를 작성하시는 화면입니다. 이 출연자는 모든 출연자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인 출연자들만 설립시 출연자랑 해당 사무소 출연자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출연자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총 출연 재산가액 20억을 기준으로 20억 이상이시면 2천만 원 이상인 출연자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20억 미만이다 하시면 총 재산가액의 1% 상당하는 금액 이상자들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성 욕구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 미만인 사람들도 작성해 주셔도 돼요. 굳이 작성을 하시기 불편하실까 봐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미만인 자들도 별도로 작성하시고 싶다 하시면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립시 출연자랑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설립시 출연자 누락하신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파업창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립시 출연자 입력이 누락되었습니다.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그냥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출연받은 재단의 공익 목적 사유 현황. 요거는 외부 회계 감사 받는 공익법인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출연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작성해 주시는 화면이니까 외부 회계 감사 대상 법인들은 요거 잊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수익용 출연 재산의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은 표준 서식 대상자들이시면 해당 사항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주식 보유 의무 이행 대상인 공익법인들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성 여부 판단 자체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수익용 자산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간다. 본말 버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기타 사업에 직전 과세 기간, 지금 24년도 거 신고하실 거니까 23년도에 기타 사업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요거 보시고 이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 직전 과세 기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익료 자산의 1% 바로가 아니라 이 1번에서 2번과 3번을 뺀 그 금액의 1%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3%는 주식 10% 초과되는 그런 공익법인들 적어도 너네는 10%, 3% 정도는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용 기준에 못 미쳐서 사용 실적을 했다 하시면 이 과부족에게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24년도부터는 주식 5% 초과되는 공익법인들 이 과부족에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0으로 아니면 1로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사업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개 있죠. 이거는 출연재산 보고서, 요거는 그 결산서류 공시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통합신고는. 한 번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11번에 이제 출연재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11번 서식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매각 대금은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1년 이내는 30%, 2년 이내는 60%, 3년 이내는 90%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매각 대금. 그러니까 매각을 언제 하셨고 어떤 자산을 매각했는지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지 건물 소재지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매각일자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각일자가 21년도에 매각을 했다 하시면 이 사용 기준 금액이 매각 금액의 90%로 계산이 될 거고 매각일자가 22년도에 매각을 했다 하시면 이 매각 금액의 60% 매각일자가 2023년도에 매각하셨으면 매각 금액의 30% 계산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사용 기준에 맞춰서 사용 실적을 다 사용하셔야 이제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이 맞지 않으시면 여기가 양수로 나올 거고요. 이 양수에 가산세 10%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대금 총액 자체가 아니라 이 매각대금 총액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그 금액이 매각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각대금을 사용하신 해당 사업연도 금액이 있다 하시면 뒤에 있는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출 명세서는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90% 작성되는 거 확인되시죠? 해당 사용연도에 이제 사용 금액이 있다 하시면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해당 사업연도에 그 앞에서 봤던 그 합계, 여기 합계가 모두 일치돼야 됩니다. 그것도 일치시키셔야 되고, 지출 목적 구분, 요거 24년도부터는 수혜자에게 지출, 자산취득의 지출, 운영 경비의 지출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요거 제대로 체크하시고 지출 목적 넣으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수혜자에게 지출 체크하시고 지출 목적을 뭐 자산취득, 정기예금이나 뭐 인건비로 지급했다. 여기다가 잘못 입력하시면 이것도 이거랑 안 맞아가지고 오류를 뜰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출 목적 구분과 이 지출 목적 알맞게 이것도 정리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수의 인원 그리고 현금 지출에 물품으로 지출하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지출 명세서 인정하는 기준이 6개월이다. 수익용 자산 같은 경우 6개월이다. 이 매각대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를 했을 때 그 연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넣어야만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작성이 됩니다. 6개월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에는 직접 공인 목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작성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작성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작성했다 하시면 이제 12번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거는 출연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운용소득을 80%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 이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이 내년에 신고하실 때 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80%를 1년 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용 기준액에 못 미쳐서 사용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떠요. 이 음수의 10%의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 하시면 가산세 73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단 5년이 경과된 공익법인이시다 하시면 1년, 2년, 3년, 4년 지정 과세 기간 4기년 조치를 한 번 더 계산해서 이 5년간 평균액을 계산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시면 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 과부족액과 5년간 평균액 과부족액을 비교하셔가지고 더 작은 값으로 10% 가산세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해당 사업연도의 7,300과 그리고 5년간 평균액이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더 작은 값, 이 3,690만 원으로 10% 가산세 매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5년 경과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5년 미만인 신규 지정 법인들 과부족이 나오셨다 하시면 바로 여기 10% 가산세 부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운용소득만큼은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5년간 평균을 계산하실 때 22년도 기준으로 22년도부터 사용 기준액이 80% 변경됐고 그 전 기수 계산하실 때는 그냥 사용 기준액 70%로 계산하셔가지고 사용 실적 내시면 됩니다. 22년도 전에는 사용 기준액을 70%로 계산하시고 22년도 후부터는 80%로 계산해서 이 과부족액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사업도 운영소득의 계산. 여기서 이제 가산액, 차감액 하신 후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년 내 사용실적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실적이 있으시다 하시면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혜자에게 자산취득액 운용경비 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전년도에 혹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다 하시면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출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로 들어가셔서 수혜자 자산취득 운영 경비로 구분하시면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0번부터 12번 서식을 다 작성하셨다 하시면 자동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수동으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용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용도 입력이 안 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운용소득 같은 게 저희 입력하실 때 용도 입력하는 란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채움 하실 때 이게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클릭하시고 용도 공인목적 사업용이다 하시면 공인목적 사업용 입력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고요. 14번에 주식 등의 이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서식이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공익법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건지 여기다 작성해 주시고요. 유의해야 될 것은 계열법인인지 그리고 의결권 있는지 없는지 요거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발행 주식 수는 이 주식 발행 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를 적는 거고 공익법인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유 주식수를 적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익법인 말고 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시면은 이 1번 서식 작성하시면 2번에 있는 게 자동 계산되고요. 이 비율이 30% 초과됐을 때 이제 그때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유주식 관련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다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의결권 행사하시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변동하시거나 행사하신 적이 없다 하시면 그냥 1번만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5번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 명세 이사, 법인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해임하셨을 때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뭐 상임인지 비상임인지 이사와 임직원을 겸직했을 때는 이사로 판단하시고 적고 이 이사와 출연자가 있다면 그 출연자와의 관계는 어떤 건지 출연법인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다른 이사와의 관계는 어떤 건지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준이사 초과가 있다 하시면 그 기준이사 초과 여부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사수와 기본 정보 입력상에 있는 이사수와 일치해야 또 공시 오류 안 뜬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기준이사 초과 예시를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공익법인 10명의 이사가 있을 때 그중에 3명이 특수관계인 또는 출연자가 3명이 있다 하시면 그 한 명 정도가 이제 기준이사 초과가 됐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그 한 명은 맨 마지막에 선임된 그 이사가 기준이사 초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취임 시기가 동일하다 하시면 지출 경비가 많은 이사가 최종적으로 그 기준이사 초과로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이사 초과 있으시면 뒤에 있는 명세서까지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작성하시는 대로 100% 가산세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6번에 있는 서식, 기부금품 수익 및 지출 명세 서식입니다. 표준 서식 같은 경우는 기본 순자산 편입액 이걸 구분하시는 칸이 별도로 있고요. 매달 받으신 기부금 수익과 기부금 수익을 지출하신 내역이 있다면 지출 내역까지 매달 작성해 주셔야 되고 이 기부금 합계액에서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한 게 있다 하시면 여기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합계액에서 기본 순자산 편입액 차감한 이 차관계가 결과적으로 기부금 수익이 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부금 수익은 운영 성과표상의 기부금 수익과 수익 현황의 기부금 수익 그리고 세부 현황의 기부금 수익과 모두 일치가 되어야 오류가 안 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차기 2월 내년 신고하실 때 정기 2월 금액과 일치되어야 된다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부금 관련해가지고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신 내역이 있다 하시면 월별로 지출 내역 적으시고요. 이 합계 금액은 지출 명세서상의 합계 금액과 또 일치가 돼야 됩니다. 지출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단체 자산취득 운영 경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부터는 이 지출명세서 작성하실 때 무조건 거의 수혜자 자산취득 운영 경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년도 거 만약에 재공시 하신다 하시면 그때는 이게 없을 거예요. 지출 목적 구분이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전년도 규정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4년도부터 이게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로 이제 뭐 작성하신 게 있으면 국외사업에서 국가별로 별도로 또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나 홍보를 해줬을 때 단순하게 이 명칭만을 홍보하는 것은 가산세 제외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행위가 들어가서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 그때는 광고 홍보 비용 100%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시면 여기서 어떤 기업이신지 그리고 어떤 식의 행위를 했는지 입력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출금액 100%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결산서류 공식,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보고서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재무제표, 감사의견, 주석 세 가지를 모두 공시하셔야 오류가 안 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공시 하실 때 한 번 더 등록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있는 세무확인서, 감사보고서 제출하셔도 19번에 있는 세무확인서도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세무확인서는 외부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이 신고서가 적정한지 세무확인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표준사실 공시 대상자들은 보통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이 주시는 세무확인서 그냥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인적사항에 이 세무신고를 대리하시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자도 이제는 기재할 수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반 금액이 없다 하시면 그냥 이제 밑에 있는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를 그냥 모두 여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위반 금액이 있다 하시면 집계표 작성하실 때 어떤 사항이 위반됐는지 거기다가 위반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고 그 금액 합계가 22번에 있는 위반 금액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이제 공익법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단체 인적사항 적으시고 이 공익법인 점검 결과 보고서는 이 요건들, 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신데 뭐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부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여로 하셔도 되고 일괄 여 하시고 부로 체크하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익단체 수입 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하시는 서류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은 최종적으로 이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만약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작성하셨다 하시면 여기 기타 서식으로 별도로 서식이 나눠지고요. 각각 신고서가 별도로 제출이 각각 접수가 됩니다. 통합신고로 작성하시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용 검증을 통해서 오류가 있으시면 오류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오류 팝업이 어떤 식으로 오류가 있는지 다 뜨니까 이 오류 코드 옆에 있는 오류 조치 반복 보기를 통해서 같이 오류를 수정하신 후에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오류를 모두 수정하셔야 이 제출 버튼이 결과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오류 조치 반복 보기를 통해서 제대로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시면은 이 결산서류 등 공시 작성 완료랄지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완료랄지 이 버튼들이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류 무조건 수정하시고 마지막에 제출하시고 제출 내역 가셔가지고 그 제대로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오류를 수정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뜻이 결산 공시를 하시면 남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재공시 하실 필요 없이 웬만하시면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오류는 수정하시고 넘어가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여기서 넘어가셨어도 하반기에 공시 오류를 또 뜨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것들 그
만약에 올해 차기 2월이 있으면 내년에 있는 정기 2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는 차기 2월 금액이 올해 정기 2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입력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여기서 오류가 지금 현재 안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시 오류들이 별도로 있으시면 또 하반기에 재공시하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그 전에 기본적인 오류들은 여기서 수정하시고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신고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주석은 조금 쉬고 저희 4시에 최종적으로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